56번입니다. 자, 다음 극한값이 알파일 때 자연수 K와 실수 알파에 대하여 자, 두 값 알파와 K의 합을 구해보라고 하네요. 자, 가우스에 대한 극한값인데 자, K가 자연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을 구해서 그 값이 극한값이 같으면 그 값 자체가 바로 알파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먼저 x가 k의 좌극한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k가 자연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떤 자연수보다 조금 작은 숫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그 가우스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쉽게 이 k를 한 3이라고 정도 생각해 봐요. 그러면 3보다 조금 작은 값이니까 바로 가우스 x는 얼마가 되어야 되죠? 3보다 작은 값 얼마죠? 2.9 정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가우스 값은 2가 되겠죠. 자, 따라서 바로 k에 대한 자극한 값일 때 가우스 x는 k보다 조금 작은 값에 대한 가우스 값이니까 바로 k-1이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분모는 k-1의 제곱이 되고 그리고 플러스 x니까 x는 가우스가 없으니까 그대로 k 값이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자는 어떻게 될까요? 분자는 자, k보다 조금 작은 값이니까 2x면 바로 2k보다 조금 작은 값이 되겠죠. 따라서 그 가압수 값은 2k보다 조금 작은 값이니까 2k에서 1을 빼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요게 바로 x가 k에 대한 바로 작은 값 값을 계산한 게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x가 k에 대한 우극한 값을 한번 조사해 보면 자, 우극한이니까 k보다 조금 큰 값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k보다 조금 큰 값에 대한 가우스는 바로 k가 되니까 여기는 k 제곱이 되고 자, 뒤에 x는 그대로 k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자 k보다 조금 큰 값이니까 바로 2x가 되면 2k보다 조금 큰 값이 되니까 바로 가우스 값은 바로 뭐가 된다? 2k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뭐여야 되겠다? 같으면 된다는 거죠. 이 두 개의 값이 같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부분을 살짝 지워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수끼리 같다는 말은 대각선의 곱과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먼저 보시면 K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K 하나, K 하나, K 하나를 없애버리면 바로 여기에 남는 것은 바로 K 플러스 1분의 바로 무엇만 남겠다? 2만 남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바로 분수가 나왔으니까 대각선은 서로 같아야 되니까요. 대각선의 곱이 같으니까 자 2k-1과 k 플러스 1의 곱과 자 2배에 자이 부분을 전개해 버리겠습니다. k 제곱에 마이너스 2k인데 플러스 k니까 마이너스 k가 되고요. 자 상수는 바로 1이 되겠죠. 자, 이 식을 전개해 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전개하면 2k 제곱에 2k와 마이너스 k니까 플러스 k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2k 제곱 마이너스 2k에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자, 2k 제곱, 2k 제곱이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2k가 이항하면 3k가 되고 마이너스 1이 이항하면 플러스 1이 되니 3이 되겠네요. 따라서 K 값은 얼마가 된다? 1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K가 1인데 이 알파는 극한값이니까 바로 자극한, 우극한이 같으니까 어디에 넣어도 상관은 없겠죠. 자, 간단한 여기에 1을 넣어버리면 2분의 2가 되어서 바로 극한값 알파는 얼마가 되겠다? 바로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K도 1, 알파도 1이 되니까 K 플러스 알파는 바로 얼마가 되겠다? 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바로 우극한일 때와 자극한일 때, 자, 헷갈리지 말고, 바로 가우스는 바로 그 값보다 작은 정수 중에서 가장 큰 정수가 되니까, 여러분 그 수의 수직선으로 나타났을 때, 바로 그 수의 바로 왼쪽 첫 번째 만나는 정수가 가우스가 된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57번입니다. 자,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은 함수 fx와 함수 gx는 바로 2차 함수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극한값을 보니까 바로 합성 함수에 대한 극한값이죠. 우리가 개점 시간에서도 공부했지만 합성 함수의 극한을 구할 때는 먼저 이 알맹이의 극한값을 먼저 찾아가지고 맞죠? 자, 껍데기가 바로 뭡니까? G니까 G에 대한 극한값을 찾을 때는 알맹이의 극한값을 먼저 알아주면 된다고 했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fx는 지금 여기에 그림이 주어졌는데 gx는 간단한 이차함수죠. 꼭지점이 2,0입니다. 꼭지점이 2,0이면서 아래로 볼록인 바로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아래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가 된다. 이게 바로 y꼴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물론 조금 더 우리가 조금 그림을 너무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는데 자, 여러분들이 조금 예쁘게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게 바로 GX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볼 때, 자, 일단 우리가 G에 대한 극한값을 찾잖아요. 그죠? 그럼 그 알맹이가 지금 먼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자, 0에 대한 우극한입니다. 0에 대한 우극한이면 0보다 큰 쪽에서 오니까 알맹이는 fx는 이렇게 따라가면 0에 가까워지는데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죠. 자, 따라서 x가 0보다 큰 쪽에서 이제 우극한일 때 바로 이 알맹이 fx는 어떻게 따라온다? 바로 0보다 큰 쪽에서 따라온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껍데기 함수의 극한값을 구해야 되니까 이제 이 알맹이가 0보다 큰 쪽에서 오니까 우리가 여기면 알맹이가 0보다 큰 쪽 어디 이렇게 따라오면 바로 gx는 이렇게 따라가니까 이 점에 가까워지겠네요. 그러면 gx의 바로 y절편을 찾으면 되니까 x가 0일 때 y좌표가 4가 되어서 바로 y절편이 4가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껍데기 함수의 극한값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바로 1에 대한 우극한인데 마찬가지로 껍데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껍데기가 바로 G가 되죠. 따라서 우리는 알맹이 함수부터 찾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x가 1보다 큰 쪽, 즉 1에 대한 우극한일 때 바로 알맹이는 자 이렇게 따라가고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죠.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데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니까 결론적으로 fx는 어디로? 마이너스 1보다 큰 쪽, 바로 우극한을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자, 우리가 G에 대한 극한값을 찾을 때는 알맹이의 바로 이 범위가 마이너스 1에 대한 우극한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에 대한 우극한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오겠죠. 그죠? 큰 쪽에서 오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어서 여기가 얼마가 된다? 9가 되니까 9에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4와 9를 더하면 얼마가 된다? 13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바로 합성함수의 극한을 구할 때는 바로 알맹이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를 먼저 체크한 다음에 껍데기 함수에 가서 바로 이 알맹이의 y 좌표를
바로 껍데기가 X좌표에 대응이 되죠. 그죠? 맞습니까? 즉, G의 X는 바로 이 알맹이의 바로 지역인 Y 값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정확하게 fx가 어디로 가는지를 바로 찾아서 극한값을 보여주면 된다고 했죠. 아시겠나요? 58번입니다. fx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자, 극한값을 계산해 보라고 하는데, 자, 둘 다 합성함수죠. 자, 첫 번째는 껍데기가 무엇입니까? F가 되고, 알맹이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X 플러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X가 0보다 작은 값으로 가꿔질 때, 즉, 0에 대한 자극항이면 X 플러스 1은, 자, X가 0보다 작은 값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X 플러스 1은 어떻게 된다? 1보다 작은 값이 된다는 거죠. 0보다 작은 값에다가 1을 더하면 1보다 작은 값이 되니까 이 껍데기 함수의 바로 극한은 1에 대한 좌극한 값을 찾아주면 되니까 1에 대한 좌극한 값을 이렇게 따라가면 바로 어디에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의 극한값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는요. 자, 합성 함수인데 f 아래 또 fx가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합성했죠. 그러면 껍데기 함수가 f고 알맹이 함수가 fx잖아요. 그죠? 자, x가 0보다 큰 쪽, 즉 0에 대한 우극한을 생각해 보면 fx는 어떻게 가겠습니까? fx는 바로 이렇게 따라가면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오겠죠. 따라서 껍데기에 대한 극한값을 구할 때는 마이너스 1의 바로 우극한을 생각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을 따라가 보면 바로 1에 대응되겠죠. 그죠? 따라서 극한값은 1이 되니까 앞에 거는 0, 뒤에 거는 1이 돼서 자, 두 개의 극한을 더해주면 최종 정답은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52번입니다. 자, fx는 구간별 함수로 되어 있는데요. 자, 다음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죠. fx에 대한 극한값도 있고 또 무엇도 있습니까? 합성함수의 바로 극한값도 있으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이 fx의 그래프를 그려놓은 다음에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fx를 실질적으로 그려보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바로 기울기가 1이면서 y 절편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자, 그림이 바로 이런 식으로 바로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0보다 작은 쪽에서는 바로 y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바로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바로 이 fx 그래프를 그려놓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이 점은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자, 이 꼴은 여기가 되겠죠. 그죠? 여기에 새카맣게 들어가고, 여기는 빵구 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x절편도 얼마가 돼야 된다? 기울기가 1이니까 x절편도 2가 되어야 되겠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1번부터 해볼까요? 1번은 그냥 합성 함수가 아니고 0에 대한 극한값을 물어보고 있는데 0에 대한 좌극한 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고 우극한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마이너스 2가 되죠. 따라서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다르니까 0에 대한 극한값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좌극한 값은 마이너스 1, 우극한 값은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존재하지 않겠죠. 자, 니은은요, 자, F 아래 F를 합성했으니까, 자, 껍데기 함수가 F잖아요. 그죠? 그러면 알맹이 함수의 발음보다 일단 y의 범위를 찾아봐야 되겠죠. 자, x가 0보다 작은 값에서 가죠. 그죠? 0보다 작은 값에서 간다는 말은 0에 대한 좌극한인데, 자, 이때는 바로 0에 대한 좌극한 값이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는데 계속 마이너스 1을 따라오죠. 그죠? 따라서 이때는 fx가 무엇이다? 바로 딱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죠. 딱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입니다. 야는 좌극한, 우극한을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죠? 0보다 작을 때는 자, 아주 먼 데서 0에 가까워질 때 계속 마이너스 1로 오니까 딱 마이너스 1이 되므로 결론적으로 바로 이 문제는 F의 바로 마이너스 1에 대한 바로 극한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맞나요? 지금 딱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에 대한 바로 극한값은 바로 얼마가 되겠다? 바로 동일하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딱 마이너스 1에 대한 값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되네요. 자,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 2에 대한 우극한이네요. 자, 그러면 껍데기가 F니까 우리는 바로 알맹이, 이 알맹이의 바로 극한값을 먼저 조사해 보면 2에 대한 우극한 값이니까 바로 그림이 따라오면 바로 0에 가까워지는데 0보다 큰 쪽에서 오죠. 그죠? 따라서 이때는 어떻게 된다? 0에 대한 우극한 값을 찾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니은에서는 0에 대한 자극한을 우리가 알맹이를 생각할 때, 자, 계속 마이너스 1로 딱 오기 때문에 얘는 우극한, 자극한을 신경 쓸 필요 없이 딱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면 된다는 거. 그 차이점 우리 개념 시간에도 했었죠. 그죠? 따라서 여기서 0에 대한 우극한 값을 다시 찾아주면 되니까 0에 대한 우극한 값은 바로 그래프가 이렇게 따라오면 바로 어디에 가까워진다? 마이너스 2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정답은 니은 D가 바로 5번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60번입니다. 자, 두 함수 f와 g의 그래프가 각각 주어졌을 때, 자,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만을 보기 위해서 찾아달라고 하네요. 자, 기억은요, 바로 gx 함수의 마이너스 1에서의 바로 극한값을 물어보는데, 자, gx 그래프는 여기 있죠.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값을 찾아보면,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 값은 얼마입니까? 좌극한 값은 딱 2가 되겠죠. 우극한 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맞죠? 자극한 값. 자, 마이너스 1의 자극한 값은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마이너스 1의 우극한 값은 얼마가 되겠다? 얼마가 된다? 딱 1이 되니까. 2와 1이 다르죠. 따라서 기억은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극한 값, 우극한 값이 다르니까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겠죠. 자, 니에는 합성 함수인데 바로 껍데기가 바로 뭐죠? F가 바로 껍데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맹이에 바로 어, X가 움직이는 범위를 찾아봐야 되겠죠. 즉, 이 껍데기에 바로 X 값은 알맹이의 Y 값이 되니까 바로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질 때 GX가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 GX를 볼 때, 자,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질 때 보면, 자, 좌극한, 우극한이 우리 조금 전에 구해봤잖아요. 그죠? 자, 서로 다르죠? 자,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는 마이너스 1의 좌극한과 마이너스 1의 우극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에 대한 자극하는 바로 gx는 조금 전에 해봤지만 마이너스 1의 자극하는 어떻습니까? 딱 2가 되죠. 따라서 gx는 딱 2가 되니까 gx는 2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1의 우극한도 어떻습니까? 딱 1이 되죠. 그죠? 따라서 gx는 1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얘는 우리가 우극한 자극한이 필요 없다고 했죠. 계속 똑같이 이로우니까 이보다 큰 쪽에서 오는 게 아니고 작은 쪽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로 오니까 딱 2, 딱 1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F2의 값을 구하면 되고 왜? 바로 알맹이의 바로 Y 값이 껍데기의 X 값이니까 바로 F2를 구하면 되고
F1을 구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F2의 값은 얼마죠? Fx를 그려보면 자, Y축 오른쪽은 바로 상수 함수가 되어서 자, x 이퀄 2일 때나 x 이퀄 1일 때나 모두 다 함수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로 똑같게 되겠죠. 그죠? 1로 같기 때문에 바로 이 합성 함수의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값은 1로 좌극한 우극한이 똑같으니까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디귿을 한번 볼까요? 디귿은 누가 바로 껍데기 함수입니까? g가 껍데기 함수죠. 그러면 알맹이가 fx니까 fx를 먼저 우리가 조사해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그림을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에서 보니까 또 어떻습니까? 알맹이가 자, 불연속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먼저 x가 마이너스 1에 대한 좌극한과 x가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 두 가지를 조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에 대한 좌극한을 생각하면요. 자, 왼쪽에서 오니까 어디를 따라옵니까? 0에 가까워지는데 0보다 작은 값에서 오죠. 따라서 fx는 이번에는 0보다 작은 값에서 오니까 그것을 체크하면 되고 이번에는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은요. 큰 쪽 우극하는 자 0에 가까워지는데 위에서 오죠. 그죠? 양수값에서 오니까 이번에는 바로 알맹이가 0보다 큰 쪽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이 g의 껍데기 함수의 극한값을 구할 때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x에서 마이너스 1에 좌극하는 fx가 0에 대한 바로 좌극한이 되니까 0보다 작은 값에서 올 때 따라오는 게 1에 오니까 1의 극한값을 가지고 0보다 큰 쪽에서는 이렇게 따라오니까 결론적으로 0의 극한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자, 디귿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은 미연 하나뿐이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합성함수의 극한 잘 공부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61번입니다. fx의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을 때, 자, 다음 극한값을 계산해 달라고 했는데, 자, 이 문제도 바로 무슨 함수? 바로 합성함수의 바로 극한값을 계산해 달라는 거죠. fx가 아니라 f 안에 바로 이렇게 분수 함수가 나와 있으니까, 맞죠? 우리가 무엇을 이용하여 그래프를 이용하여 바로 알맹이가 어디로 가는지를 먼저 조사한 다음에 바로 껍데기의 극한값을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y꼴로 봐서 이 알맹이가 바로 분수함수, 유리함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유리함수에서는 가장 그래프를 그릴 때 뭐부터 찾아라? 바로 점근선의 교점부터 찾으라고 했죠.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분모를 0으로 만드는 t값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그리고 y값은 어떻게 돼요? 점근선의 y 거점의 y좌표는 바로 1차항의 개수분의 개수, 즉 1이 되어서 맞죠? 자, 우리가 이것을 t라고 되어 있지만 x로 본다면 x 이꼴 마이너스 1, y 이꼴 마이너스 1이 바로 정근선이 된다. 물론 여기가 이제 t니까 t 이꼴 마이너스 2, y 이꼴 1이 점근선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따라서 그래프를 살짝 그려두면요. 자, 사실 점근선이 마이너스 2와 1이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2와 1인데 1, 3, 4분면을 지날지 2, 4, 4분면을 지날지 모르잖아요. 그때 y절편을 찾아보면 바로 t에 0을 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 점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러므로 2, 4, 4분면을 지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게 바로 뭡니까? 이
첫 번째 이 함수의 바로 알맹이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t가 어디로 가죠? 무한대로 간다고 했어요. 양의 무한대. 즉, t가 양의 무한대로 가면 그래프는 이렇게 따라가서 여기 y 꼴 1이 점근선이니까 바로 1에 가까워지는데 1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죠. 자, 따라서 t가 무한대로 가면 이 네모, 이 함수는 어디에 가까워진다? 1에 가까워지는데 1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니까 바로 F의 바로 극한값을 따질 때는 바로 무엇을 1에 대한 좌극한을 따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에 대한 자극하는 1보다 왼쪽에서 오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따라가면 바로 극한값이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극한은 바로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 두 배가 돼 있죠, 그죠? 따라서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다? 2 곱하기 2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이 극한값이 2니까 앞에 두 배가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극한을 생각하는데 이 역시 합성함수가 되죠. 얘도 y꼴로 생각하고 바로 분수함수니까 바로 점근선의 교점을 찾아보면 분모를 0으로 만든 t값은 2가 되고요. 자, t개수분의 t개수니까 1분의 4니까 4가 되겠네, 그죠? 따라서 점근선은 t 이꼴 2, y 이꼴 바로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림을 그려보면 자 점근선이 t 이꼴 2, 즉 x 이꼴 2로 보면 돼요. 그리고 y 이꼴 4가 되는데 몇 사분면을 지나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t에 0을 넣으면 바로 y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바로 무엇이 된다? y 절편이 되니까 3, 4분면과 바로 1, 4분면을 지나는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또한 이 알맹이를 체크할 때는 이 알맹이가 어디로 가는지 체크하기 위해서는 먼저 t가 무한대로 간다 그랬죠. t가 무한대로 가면 그래프는 이렇게 따라오면 어디에 가까워진다? 4에 가까워지겠죠. 4에 가까워지는데 4보다 어떻게 조금 큰 쪽에서 가까워지네요. 따라서 4보다 크다. 즉 4에 대한 우극한을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 F 함수 우리 이 알맹이의 바로 극한값이 4에 대한 우극한이니까 우리 껍데기를 찾을 때는 이 바로 극한이 바로 X의 범위가 되니까 4보다 큰 쪽 4에 대한 우극한을 찾아보면 결론적으로 어디에 바로 가까워진다? 1에 가까워지니까 두 번째 극한값은 바로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4-1 바로 3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이런 형태로 나타난 것도 바로 이 fx 그래프와 바로 유리함수, 분수함수죠. 를 분수함수를 얘도 알맹이가 되겠죠. 그죠? 분수함수를 이 fx에 합성한 그래프가 되니까 바로 합성한 그래프가 되니까 바로 합성함수의 극한값으로 처리해주면 쉽게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